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3분기 어닝 시즌을 맞은 뉴욕 증시에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시즌이 호조로 출발하면서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고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정오쯤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북한이 진행해온 남북 연결선 차단 움직임의 연장선입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방산주들이 연일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본격 출시됐습니다. 오전 9시부터 줄릭파마코리아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주문 접수가 시작됐지만 1시간 반 만에 서버가 다운됐습니다. 초도 물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고비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SK텔레콤이 하이브리드형 양자암호 제품을 세계 최초로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암호화로 네트워크에서의 보안성을 높이게 된 SKT는 해당 제품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 줘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는 게 좋을지 알아봅니다.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돼 있습니다.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릭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우리 국내 증시 함께 되돌아보면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밀착 종목 3가지 꼼꼼하게 선별해서 준비해 왔으니까 꼭 QR코드 통해서 참여하시고 밀착 종목까지 잘 챙겨 가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양시장 빨간불을 켠 채로 마무리가 됐죠. 아직 화요일이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계속해서 이번 주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슈를 하나씩 들여다보시면서 전략을 세세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대표님의 밀착 종목 3가지나 준비돼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헤드라인으로 만나봤던 투데이 증시 이슈들 미리 보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바로 만나보시죠. 뉴욕 증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3분기 어닝 시즌 안에서 미국의 기업들이 대체로 좋은 성적표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다른 주요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미국은 지금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또 경기 연착륙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들이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다우를 비롯한 연일 이 최고 또 7을 경신했다는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또 지수 자체도 저항대 고점 부분에서 또 상승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기대감을 또 안고 있는 구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좀 국내 증시에 또 빗대어 보자면은 국내 증시는 사실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또 요인으로 굉장히 어려운 흐름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좀 상반되는 흐름이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또 그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 증시도 일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가 빨간불을 켜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뉴욕 증시에 대해서 밀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살짝 아쉬운 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온기가 국내 증시에까지 퍼질 수 있기를 조금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시죠. 미리 보기 두 번째 내용 국내 증시 이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속보로 많이 정오쯤에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낮에 북한이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를 폭파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국가 간의 분쟁이 멀리에만 있는 일인 줄 알았더니 우리도 해당되는 일인가 싶기는 합니다. 방산주들이 계속해서 덕분에 흐름이 좋은 모습이죠. 그렇죠. 사실 저도 저 이슈를 접하면서 뭐 주식도 주식이지만 정말 이 전쟁이 나는 게 아닌가 할 네. 정도로 긴장감을 느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또 그러한 심리들이 주가에도 반영이 되면서 기존에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던 종목들뿐만 아니라 또 테마성 재료를 갖고 움직이는 종목들까지 움직이는 흐름 속에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속보로 접하신 분들, 가슴이 철렁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우선적으로는 증시 안에서 어떤 부분을 체크해 봐야 되는지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산주들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또 밀착 종목 가져오셨거든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방산과 관련된 밀착 종목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투데이 증시 이슈 미리 보기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고비가 상륙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출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건데요. 벌써부터 대란 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문하려는 접속자가 너무 많아서 서버도 다운됐다고 하는데 세런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있었는데 오늘 오히려 관련주들은 또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일부 매물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오후장에서 또 다시 한번 들어올리면서 현재 이런 또 사회적으로까지 관심을 갖고 있는 비만 치료제, 특히 위고비의 상륙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단기적으로 일부 또 좋은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또 후반부에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현대인들의 이 식습관이 서구화가 되기 때문에 비만 환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발맞춰서 비만 치료제 시장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주위에도 이미 예약을 걸어놓는 사람이 있다라고도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증시에 당연히 또 크게 이슈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잠시 후에 팩트체크 통해서 세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 미리 보기로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양자 암호화 관련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SK텔레콤이 양자통신 기술에서 각기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종류를 합쳐버렸습니다. 높은 보안 수준이 필요한 곳부터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사실 뭐 딥페이크부터 이어져온 이런 보안 관련된 흐름이 이어진다 보셔야겠고 또 SK텔레콤에서 이런 또 큰 이슈가 나와주면서 관련주들이 추가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 또 자세한 전략까지 준비해 왔으니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중소형 기업들은 이 사이버 보안이 참 취약하다라는 이슈를 저희가 다루기도 했었고요. 딥페이크 관련된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는 측면에서도 보안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대두돼 왔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보안 기술이 조금 더 발전이 됐다면 당연히 희소식이겠죠. 이와 관련해서도 밀착 종목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헤드라인 미리 보기를 통해서 저희가 이슈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팩트체크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각각의 이슈에 발맞춘 밀착 종목 3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3가지에 대한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9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나고 오늘 밤 10시 50분에 진행되는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하셔야지만 오늘 방송에서 만나볼 수 있는 밀착 종목 3가지,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팍스 통신망 안에서만 공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하단에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마감된 국내 증시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오후장에 그래도 낙폭을 다 만회하면서 끝났다는 점이 참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결국에는 양시장이 모두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0.39% 상승하면서 2633선에서 오늘 장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 잠깐 또 흔들리기는 했었는데요. 다시 플러스권으로 올라온 이후로는 그 힘을 유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기관보다도 외국인의 수급이 상대적으로 또 많이 들어오면서 지수에는 힘을 보태줬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0.46% 상승하면서 오늘 장에서는 773포인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점심 무렵에도 잠깐 약보합권으로 내려가기는 했었지만 상승폭을 다시 키워간 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만 수급이 아직까지는 원활하지 않은 모습이고요. 외인과 기관은 물량을 덜어냈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수급 흐름도 다시금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과 시장의 자세한 얘기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강한 상승은 아니었지만 빨간불을 켜내기는 했잖아요. 어떤 요인들이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가장 큰 요인으로는 일단 이 증시에서 이 엔비디아의 강세가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삼성전자가 일부 지지 반등,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강세 이와 더불어서 소부장주들까지 좋은 흐름을 이어간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보실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금융주들이 지수를 견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코스닥에서 장 초반 중반까지 이런 2차전 지주들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약세를 보였다 할 수 있는데, 또 LG엔솔에 좋은 이슈가 나왔죠. 공급 이슈가 다시 한번 나와주면서 투심을 개선시켰고 일부 반등의 요소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국내 증시 일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소 또 아쉽다 할 수 있는 모습도 같이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차전 지주들 LG엔솔의 이슈 동반과 함께 내일장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겠고, 단기적으로 이런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반도체 간의 수급, 시소, 게임이라고 하겠죠. 그러한 흐름 속에서 지수 상방으로 이끄는 요인이 되기를 좀 바라봅니다. 다만 중국 증시가 지금 또 일부 진정이 된 초강세에서 진정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한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어쩔 수 없이 국내 증시는 수급적으로 힘든 상황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그러한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야겠고, 그러한 경우에는 사실 대형주 위주의 지수 상승이 일어나야겠죠.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일단 지수를 좀 끌어올려 놓고 수급 흐름이 개선된다면은 소부장주들까지 그리고 코스닥 종목들 까지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또 신고가를 경신을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다고도 할 수 있겠고요. 제약바이오도 쉬어가나 했지만 또 한 번 고개를 들어올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안에서는 조금 눌림목이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도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뀐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지는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 세 가지의 업종 안에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흐름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시장 참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느끼시겠지만 길잡이가 있다면 여러분이 손쉽게 따라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길잡이 바로 에릭 대표님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수익이 정말 많이 불붙은 종목들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지난 방송부터 오늘까지 그 사이에만 갑자기만 올라간 종목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하셨다고 하죠. 그렇죠. 뭐 제가 세 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한 종목이 좋은 결과로서 이렇게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관련된 종목들 수익 리뷰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으니까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수익 가져다 준 종목으로 휴니드가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굉장히 시세를 분출한 이후에 가파른 가격 조정을 받았죠. 다만 장기 평선에서 또 일부 지지를 받는 모습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졌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슈들이 동반되면서 뭐 방산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드론 관련된 이슈까지 나와주면서 이 휴니드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었습니다. 해서 우리가 9월 11일 미리 또 진입을 했었고 그러한 분들은 오늘 어제죠. 어제 2차 목표가 달성을 하셨고 또 다시 한번 좋은 눌림목이 있었기 때문에 10월 2일에 다시 한번 공약주로서 신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어제 1차 목표가 달성을 하셨겠죠. 해서 2차 목표가 공식 수익률 기준으로 12%대 수익률을 달성했고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6%대 이상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여전히 좋은 흐름 속에 있고 뭐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일부 가격 조정도 받으면서 가는 모습이지만 보유하신 분들 여전히 우리 매수가 위쪽에 있고 좋은 흐름에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서 최근에 이어지는 또 이슈들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북한의 도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함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KB금융이 있겠죠. 사실 KB금융은 밸류업 지수 관련돼서 또 관련주로서 진입을 했는데 사실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가장 유망하다 보고 또 접근을 했습니다. 다만 지수에서 제외되면서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었는데 시장이 다시 한번 그러한 부분들의 이의를 제기하면서 기대감이 실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오히려 밸류업에 포함 또 될지 안 될지 기대감을 갖고 있을 때보다 더욱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최근에 금리 관련된 부분들도 은행주들의 금융주들의 반영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9월 3일 진입을 해서 10월 14일 어제죠. 어제 2차 목표가 기준으로 12%대 이상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고점 부근에서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또 2차 목표가 달성으로서 마무리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또 좋은 자리 나오면 다시 한번 접근해 볼 수도 있는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종목이 더 있는데 DI라는 종목이죠. 사실 굉장히 좀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8월 19일이죠. 한 두 달가량 되어 가는데 당시 반도체 또 반등과 더불어서 굉장히 관련주로서 핵심적인 장비주로서 접근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장기 평선을 이탈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 종목 제가 함께하는 종목들 대다수의 종목들은 손절가를 드리지만은 이 종목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 업황 또 이러한 시장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지지 라인을 이탈하는 구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 없이 뭐 추가 매수라든지 다른 전략으로 대응을 하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지지를 받으면서 최근까지 굉장히 좋은 추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해서 어제 1차 목표가 기준으로 7.78%대 수익률을 달성했고 최고가 기준이죠. 오늘 최고가 기준으로 16%대 이상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서 이 종목 2차 목표가 기다리고 있는데 보유하신 분들 최근 살아나는 반도체 업황 그리고
주가 흐름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구간 성과가 있으니까 함께 하시는 공간에서 전략들 공유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최근에 시장 안에서 시세가 분출이 됐던 그 맥을 정확하게 짚으신 것 같습니다. 세 가지의 종목을 같이 만나봤죠. 짧게 대응을 한 종목도 있고 길게 가지고 있었던 종목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수익으로 만들어냈다는 걸 참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방산 관련주로서 휴니드 같이 진입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9월 11일에도 밀착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었고요. 10월 2일에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차 목표가까지, 어제를 기준으로 2차 목표가까지 달성하면서 12%의 수익을 챙겨가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뒤늦게 진입하신 분들은 1차 목표가로 6% 넘는 수익 가져가셨을 것 같습니다. 장기 이평선의 지지를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슈가 나온다면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이었습니다. 분쟁 이슈는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분위기라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조금 더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이런 의견도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KB금융 살펴봤습니다. 9월 3일에 저희가 밀착 종목으로 공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제장 기준으로 2차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12% 넘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밸류업 지수의 재편입 가능성으로 최근에 또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할 수 있었고요. 이 종목이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재진입의 이 타점까지도 다시 한번 노려봄직하다라고 하시니까 이런 전략이 필요하시다라는 분들은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I도 만나봤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검사 장비 업체로 알려져 있죠. 8월 14일에 공략주로 진입을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림이 길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반도체 업황 개선을 기대하면서 홀딩하는 전략을 가져가셨는데요. 결국에는 다시 시세 분출이 나오면서 오늘 최고가 기준으로는 무려 16%가 넘는 수익을 챙겨가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이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렇게 대표님과 함께 하신다면 오늘 방송에서 만나보는 밀착 종목으로도 여러분이 수익을 짱짱하게 챙겨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수익 가져다 줄 수 있는 밀착 종목 저희가 방송에서 설명을 해드리지만요.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오늘 밤 10시 50분에 진행되는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라이브 방송 안에서 밀착 종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을 다 공개해 주시니까요.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수익 리뷰는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투데이 증시 이슈 이제는 하나씩 팩트체크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보기로 살펴봤던 내용이지만 두 번째 내용부터 이제 세세하게 짚어보도록 하시죠. 남북의 긴장감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서가 참 불안정한 요즘인데 여기에 우리까지 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러우 전쟁, 중동 지역 분쟁에 이어서 대만과 북한까지 점점 퍼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도 일단 증시로 놓고 본다면 저희가 당연히 방산 쪽에 좀은 주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면은 물론 수주 모멘텀을 가진 대장주 그리고 수출주들의 관심보다는 이런 테마성 재료를 가진 종목들의 오히려 수급이 더 강하게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해서 관련된 내용들 조금 더 살펴보고 관련주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어제 이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는 대규모의 군사 훈련을 한가 또 이어서 북한이 또 굉장히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MDL 입구를 또 구간을 폭파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굉장히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관련주들의 좋은 움직임이 나왔는데 사실
방산 테마주들 말고는 증시 전반적으로 굉장히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빠르게 진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이란 같은 여러 가지 중동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움직임 속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방산 관련된 종목들에는 좋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관련주로서 대장주인 현대로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차트를 함께 살펴보시면은 정말 연초부터 이어지는 이 상승세가 굉장히 정말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볼 수 있겠고, 이렇게 어려운 시장 흐름 속에서도 이렇게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오늘 또 굉장히 64,000원이라는 고가를 또 달성하면서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또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후발주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이 현대로템은 대장주로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부분 속에서 지금 고점이다 보니까 거래량도 굉장히 좀 줄어들었다 할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뭐 수출 모멘텀이 살아있고 22년부터 이어진 이 전차 K2죠. K2 수출 계약 모멘텀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 또 다음에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 뭐 40%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런 상승 추세 속에서도 구간 눌려주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타점 기다리셨다가 너무 쫓아가지 마시고 일부 좀 기다리는 흐름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현대로템 뭐 대장주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드렸던 테마성 재료를 가지고 움직였던 스페코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스페코라는 종목은 이런 이슈들이 나올 때 테마성으로 정말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지만은 그러한 부분들이 일부 상쇄되었을 때 주가 역시 빠르게 차익 매물이 나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최근 이어진 이런 상승 기세도 계속해서 뭐 이스라엘, 이란 그리고 오늘 북한까지 이어온 지정학적 리스크에 기반한 테마성 재료이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 오늘 윗골이 달면서 내려온 구간이 계속해서 꾸준히 보여줬던 흐름이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강한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 밀렸던 구간 위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명확하게 받는 모습을 또 확인을 해야 추가적인 상승까지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종목 여러 가지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어쨌든 또 확인을 하는 구간이 필요하겠죠. 해서 지금과 같이 수급이 부족한 흐름 속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밀리기도 했고 추가적으로 가기도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그리고 수주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변동성이 큰 이렇게 전쟁 관련, 분쟁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크게 움직여주는 테마성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전쟁, 분쟁 관련 이슈들이 나올 때는 테마성이 짙은 부분으로 우리가 눈길을 돌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적으로는 관련주로 두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장주 현대로템 한번 만나봤는데요. 정말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수주 모멘텀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의 힘을 이겨내면서 오히려 올라갔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고점을 또 찍었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대장주로서 어느 정도의 참고만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스페코 만나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테마주로서 대표
대표적인 성향을 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를 달고 또 내려오기 때문에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는지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관련주 두 개를 살펴봤는데 이거는 너무 견조한 흐름이라 여태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힘들 것 같고 스펙코를 만나보자니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지까지는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렇다면 오늘의 밀착 종목으로 여러분이 진입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밀착 종목, 밀착 취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이미 가격적인 흐름에서 힌트를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진입할 수 있는 적절한 구간에 온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뭐 사실 방산 관련된 종목 우리가 보유하고 있죠. 관련해서 힌트를 조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K방산 최초 전술통신 수출을 하는 기업이고 군사용 통신 장비 수출 업체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차트까지 함께 살펴보시자면은 보시다시피 마찬가지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반응하는 기업이기도 한데 어쨌든 강하게 또 가격 조정을 받았죠. 그러한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 드론이라든가 뭐 또 실적이라든가 이 기업만에 받쳐주는 재료가 있다 보니까 강한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눈치가 좀 빠르시고 방송을 집중해서 보시는 분들은 방송 초반에 똑같은 차트를 보셨을 겁니다. 지금 보유 중인 종목이고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지금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함께 진입할 수 있는 구간에 왔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함께 데려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종목 뭐 종목명이 궁금하시면은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이미 다 종목명은 공개를 해놨습니다. 혼자 잘 하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종목만 챙겨 가셔도 됩니다. 다만 함께 하시면서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10시 50분 라이브까지 참여하셔서 정말 상세한 전략까지 챙겨 가신다면은 일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만나보는 첫 번째 밀착 종목, 주식광장에서 굉장히 익숙한 종목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방송을 굉장히 집중해서 보신 분들이라면 차트를 봤을 때 이상하다, 아까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조금씩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평선 위에서 움직임을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손절 라인을 확실하게 잡고 진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어떤 종목인지 나는 눈치채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오늘 밤 10시 50분에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통신망 안에서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링크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를 통해서 세 번째로 만나봤던 내용이죠. 위고비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비만 치료제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자, 생각보다 위고비의 위력이 참 대단하구나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로보택시마저도 공개 이후에 재료 소멸 과정을 조금 거쳤는데 위고비는 출시가 되고 또 뚜껑이 열렸는데도 시장이 뜨겁게 반응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히려 출시가 되길 기다렸던 입장이라면 지금 바로 올라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좀 조정이 이젠 나올 거라고 보고 기다려 봐야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흐름이 단기적으로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종목의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지금 아시다시피 재료가 이미 나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 추가적으로 이 위고비의 매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해서 동반되어야만 주가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데 이미 재료가 소멸되었다라는 부분은 분명하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수급의 흐름을 좀 관찰하면서 구간 적절한 구간
구간에 대응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해서 위고비가 뭐 오늘 굉장히 또 대란 조짐을 보이면서 물량 확보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결국은 기존의 이 치료제들에 비해서 명확한 체중 감량의 또 결과가 나와줬기 때문이겠죠. 해서 국내 증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린 재료이다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가격 급등 이런 흐름 속에서 관련주들의 매출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또 주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관심을 두는 섹터 그리고 이슈로서 가지고 가야 되는 재료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 몇 가지 살펴보자면은 대표적으로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이 있겠죠.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보시다시피 이 비만 치료제 국내에 출시 또 기대감을 가지고 최근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상당히 부담이 되는 또 조정 구간에서 강한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25%대 마무리를 했는데 어쨌든 이런 강한 수급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런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밀린 부분은 분명히 차익 매물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또 힌트를 주는 차트들이겠죠. 그러한 부분에서 접근하시는 분들 조금은 눌린 구간 그리고 보수적인 접근,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종목을 더 살펴보자면 애니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애니젠은 기존의 이 주사제 그리고 경구용 방식에서 패치 붙이는 형태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장기 이평선 돌파를 다시 한번 시도하고 있는 구간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종목 여전히 매출 영업이익이 하락세에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주가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데 발목을 잡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어쨌든 뭐 모든 종목들이 상승을 할 때 뭐 그런 펀더멘탈이 받쳐줘야만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한 측면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짧은 구간 또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더 좋은 종목, 더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 그리고 손익비가 좋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밀착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곧 또 공개를 해드리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비만 치료제를 대하는 우리의 전략, 크게는 보수, 작게는 단기 트레이딩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화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도 하지만요. 그런데도 결국에는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 중에서 옥석 가리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주 몇 가지의 흐름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블루엠텍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시세를 분출해냈던 모습인데요.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이죠. 앞으로도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그런 마음도 어느 정도는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애니젠도 살펴봤습니다. 장기 이평선을 꾸준히 돌파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흐름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흐름이 약한 종목 혼자서 대응하기는 어렵겠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밀착 종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종목으로 조금 더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겠죠. 대표님 통해서 밀착 종목, 밀착 취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테마 안에서도 아직까지 화력이 남아 있으면서도 아직도 좋은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재료 살아있고 기업의 펀더멘탈 좋고 앞으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종목을 준비해 왔는데 간단한 힌트와 더불어서 차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해서 자회사를 통해서 이런 경구형 비만 치료제 개발 중에 있다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정말 이 위고비를 통해서 실적 증가를 일으킬 수 있는 종목들은 기업들은 손에 꼽힙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는 정말 종목 선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보시면 되겠고, 자, 차트를 함께 살펴보시면 이렇게 추세를 살릴 때면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또 가져갈 수 있는 기질이 있어야만 주가적으로도 강한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데 준비한 종목 지금 눌린 자리에 있지만 충분히 흐름 왔을 때 강한 흐름을 가져다 줄 종목이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가격 조정 이후에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장기 평선 부분까지 접근을 한 모습인데 어쨌든 이런 행보 장세 속에서도 일부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서 이 종목의 가장 큰 장점은 지금의 구간보다 앞으로 그리고 남은 하반기 내년 초가 더 기대가 된다는 부분이고, 지금 이런 비만 치료제 수급들이 쏠려 있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랬을 때 분명히 시장은 이렇게 눌려 있는 종목들 중에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종목으로 수급 흐름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 개인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장기 평선 돌파 다시 한번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이미 다 공개를 해놨습니다. 뭐 종목명만 가져가셔도 되고 10시 50분에 라이브 참여하셔서 전략까지 챙겨가셔도 되고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또 선택해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비만 치료제 테마 안에서 옥석 가리기를 해오신 대표님의 밀착 종목 만나봤습니다. 자회사를 통해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 초에 매출이 어느 정도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격적인 흐름을 보면서 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세가 한 번 나올 때 정말 크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죠. 단숨에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슈팅을 기대를 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만나봤던 애니젠과 다른 점은 장기 평선 아래에 똑같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그 안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약하게 반복하기보다는 바닥을 저점을 다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손절 라인을 확실하게 잡고 대응을 할 수 있겠죠. 손익비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추가적인 전략이 나는 꼭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늘 밤 10시 50분에 대표님께서 라이브 방송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하셔야지만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자 암호와 관련해서 SKT의 이슈가 전해져 왔는데요. SK텔레콤이 자체 개발한 양자 내성 암호 소프트웨어를 다른 글로벌 기업의 양자 키분배 시스템에 탑재를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무슨 말이 저렇게 어렵냐라고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증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이냐,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대표님, 이 말하기도 어려운 양자 암호, 우리가 어느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보안 관련해서 또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 여러 가지 지금 보안적인 부분에서 양자 컴퓨터를 이용한 또 해킹이라든지 보안적으로 취약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가면서 이런 양자 암호가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결국 이 양자 암호는 사실 이슈가 나온 게 뭐 사실 수년이 되었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는 정말 실용화가 될 수 있는 구간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 SKT가 세계 최초 하이브리드 양자 암호 제품을 출시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또 시장에는 강하게 작용을 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사실 딥페이크 관련해서 보안 관련주들의 흐름이 이어온 상황에서 터져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강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었고, 뭐 이거와 조금 별개인 얘기이지만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기차 화재를 기반으로 전고체 그리고 이제는 LG 엔솔의 실적 같은 부분들 또 요소로 계속해서 흐름을 이어가는 흐름과 일맥상통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보안 관련주들 지금 또 굉장히 좋은 흐름 속에 있으니까 아직 관심 가져보지 못하신 분들 지금 또 늦지 않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관련주 몇 가지 살펴보자면은 대표적인 종목이죠.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이 있는데 어쨌든 국내 최고 수준의 이런 네트워크 보안 장비 회사입니다. SK텔레콤과 협력하면서 세계 최초로 이런 하이브리드 암호 양자 암호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재료가 되겠고, 일단 장기 이평선 저항대에서 밀리고 있는 모습이 꾸준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돌파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이 사실 조금은 부담으로 작용을 하겠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전에 위쪽에 머물러 있는 매물대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자리이구나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서 이 종목 지금 접근을 하신다면은 말씀드렸던 다시 한번 돌파 이후의 지지 확인이 꼭 필수적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만큼 또 중요성이 대두되는 부분이 보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많은 사이버 범죄 등으로 증시에서는 또 보안 관련주들이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관련주로서 엑스게이트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엑스게이트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나올 때는 나왔다가 다시 한번 더 크게 밀리고 이런 모습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꾸준히 이평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매물대도 상단에 두텁게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우리가 공략하기 좋은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으로 눈길을 돌려봐야겠죠. 오늘의 마지막 밀착 종목, 밀착 취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 위에 매물대도 없고 조금 날아가기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 종목은 매물대가 없다라는 측면에서도 맞다라고 답을 드릴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추세가 좋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서 힌트 먼저 살펴보자면 국내 최장거리 무선 이런 또 양자암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적 수준의 양자암호 통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차트 살펴보시면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점 형성 이후에 강한 돌파가 나왔고 적절한 행보 속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계속해서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죠. 해서 구간 이런 강한 차익 매물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붙어주면서 현재 구간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의 지지 이후에 반등 흐름이 추가적으로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다시 한번 최소 고점 돌파 시도 이후에 돌파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이 종목 정말 오늘 밀착 종목 세 가지 다 굉장히 유망하다 보고 있지만 대형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 싶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QR코드 통해서 꼭 참여하시고 10시 50분 라이브 방송까지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양자 암호와 관련해서 오늘의 밀착 종목 마지막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양자 암호 분야에서 정말 탄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 차트상의 흐름을 봤을 때 추세가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지지 후에 반등이 반복이 되고 있죠. 대표님이 고점을 돌파하는 시도도 나타날 것이고 돌파를 하는지도 확인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조금 멀리도 내다볼 수 있는 종목일까요? 아니면 단기성 접근일까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고점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성과를 챙겨두고 나머지 가지고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고점대인 42,400원 또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고점을 기준으로 좀 전략을 수립한다면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우선적으로는 전고점까지의 돌파 시도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돌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전략을 주시겠죠. 이런 추가적인 전략은 저희가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하단에 QR코드가 열려 있는데요.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이브 방송도 저희 방송 끝나고 밤 10시 50분에 진행이 됩니다. 오늘 만나본 밀착 종목 3가지의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은 다 라이브 방송 안에서만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하단의 QR코드 지금 바로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화요일의 주식광장 에릭 대표님과 함께 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언제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